안녕하세요, 션박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업데이트인데요. 오늘은 그냥 해봐 데일리 드로잉 365 50번째 피서 대신 계곡 그리기이고요. 재료는 모나미 플러스 펜 3000 수성 그리고 워터 플러시 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컨티뉴 드로잉으로 계곡을 드로잉 할 건데요. 전체를 다 컨티뉴 드로잉으로 할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펜을 좀 떼면서 적절하게 이미지를 만들어 갈 겁니다. 미리 찍어놓은 영상에 음성을 입힌 거라 중간중간에 끊김이나 어색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화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나미 플러스펜 300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요. 수성이기 때문에 드로잉과 수채화적인 느낌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컨티뉴 드로잉 방식으로 좀 앞쪽에서부터 연결해서 계속 드로잉을 해 나가면서 나중에 워터브러시 펜으로 명암을 넣어줄 생각인데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는 펜의 느낌을 활용해서 빗금 같은 느낌으로 어두움을 좀 잡아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펜의 움직임이 조금 자유롭다고 할까요? 중간중간 형태를 정확하게 보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때는 좀 더 천천히 움직이다가 명암이나 질감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는 조금 펜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지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갔다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재료를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방식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 드로잉이나 또는 수채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그림을 그리실 때 좀 더 표현 기법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방식을 습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자꾸자꾸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그 그리는 대상이나 재질의 상태 또는 그림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재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쓰는 거를 연습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고요. 저에게 이제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앞쪽 부분은 좀 더 밀도 있게 많은 부분들의 표현이 들어가는 게 기본이고요. 뒤쪽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성격을 띠게 되고요. 단순하게 어떤 그 형태의 실루엣이나 명암의 모양 정도만 보여주게 되는 뒷편에서는 단순하기 때문에 좀 더 뒤로 물러가는 성격을 보여주게 되죠. 아마 이제 원근법을 표현하는, 드로잉에서 원근법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방식으로 원근에 대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물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모양만 그려놓은 상태에서 비워둔 상태이고요. 바위 위에 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이제 밀도 있게 모양을 좀 진행을 했고요. 특히 실루엣을 잡을 때 이게 밝은 부분의 실루엣이냐, 명암을 표현해야 하는 실루엣이냐 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빗금을 통해서 좀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뒤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보시면은 맨 앞에 있는 층부터 근경을 그리고 그 다음 층에 있는 중경을 그리고
지금 맨 뒤쪽에는 지금 원경 라인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원경 라인에 있는 폭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워터브러쉬 펜을 이용해서 조금 시원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터치감 없이 깨끗하게 지금 비워놓을 거고요. 예, 포 라인이 들어오고 아래쪽에 있는 물의 라인이 그려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어두운색 바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두워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현들이 조금 더 들어갈 거고요. 지금 그리고 있는 느낌이 원경에서 있는 실루엣 같은 거를 잡아주는 느낌이죠. 네. 물의 실루엣이 그려지고 네. 색깔의 차이를 내주고 점점 풍경의 이미지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이죠. 바위의 질감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계이고요. 자, 뒤쪽에 있는 나무의 형태를 먼저 잡아주고 뒤에 있기 때문에 풀이라든가 나뭇잎 같은 경우는 실루엣을 좀 비워두는 방식으로 잡아주시면 조금 더 멀리 있는 느낌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루엣을 위주로 진행을 하시고요. 실루엣도 잘 보시면 실루엣에서도 그 명암에 대한 차이, 그리고 뭐 색에 대한 차이,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계속해서 뒤쪽 실루엣이 들어가고 실루엣이 들어가면서 앞쪽으로 넘어오는 단계들도 잡아주시고 바로 실루엣 뒤쪽 라인에 있는 부위에서는 지금 그리는 것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게 그리는 느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공간이 뒤로 빠지기 때문에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간략화시켜서 그리는 거고요. 지금 그려진 나무 같은 경우는 또 나무 가지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선으로 나무의 느낌을 살려주고 있고요. 간단한 원경에 있는 풍경의 느낌들을 진행 중입니다. 원경을 그리는 방식을 잘 보시면 펜을 좀 이렇게 쓰는 듯 안 쓰는 듯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뚜렷한 뭔가를 계속 보여주는 느낌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만 좀 살려주는 방식으로 펜이 좀 가는 방향대로 그냥 놔두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이제 중경과 이제 근경 쪽에서 어둠을 조금 더 만져주면서 컬러링이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어두운 부분에 어쨌든 붓질을 할 건데 붓질을 할 때 요 드로잉을 한 상태에서 그려져 있는 펜의 느낌들이 물의 번짐 효과와 같이 어우러지면서 어둠을 잡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두운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주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워터브러쉬 펜으로 질감의 느낌을 좀 살리면서 물을 발라주는 과정이고요. 워터브러쉬 펜 자체가 이제 안에 물을 넣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면 되는 과정이거든요. 바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질감을 내기 위해서 워터브러쉬 펜을 좀 점점 좀 찍는 방식으로 잡아주시고 물이 있는 부분은 좀 더 과감하게 번지는 효과를 활용을 할 거예요. 잘 보시면 일단은 풍경의 어두운 부분부터
물번짐으로 명암을 좀 표현하고, 그리고 중판면과 밝은 면에서 질감 효과를 내는 방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번짐으로 물의 효과, 물의 느낌을 좀 내고 있고요. 펜을 쓰던 느낌과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방법이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다고 보실 수 있겠죠. 예. 워터브러쉬 펜도 부드러운 붓의 느낌으로, 이거는 이제 붓 가는 대로죠. 붓 가는 대로 느낌을 좀 내주면서 명암을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워터브러쉬 펜으로 물질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붓의 방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양을 잡아주는 방향을 어디로 설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붓으로 깔끔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과 그라데이션처럼 물 번짐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길게 쭉쭉 밀어주면서 단순하게 좀 표현을 진행을 했고요. 뒷부분에 있는 어두운 절벽이죠. 예.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오버해서 어둠을 많이 잡을 필요는 없고요. 뒷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더 어둡게 진행되는 부분이라는 느낌만 주시면 되고요. 너무 블랙을 강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풍경을 그릴 때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사진 이미지에서 보면 되게 이제 진한 부분들, 배경 쪽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공간을 좀 더 이제 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원근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때는 뒷부분에 있는 명암을 조금 더 밝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밝게 진행을 하셔야 앞쪽에 있는 디테일을 잡아준 어두움들과 부딪히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뒤로 빠져나가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이제 폭포하고 폭포 옆에 있는 절벽의 어두움하고 라인을 정확하게 좀 잡아서 구분해 주시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붓끝의 방향에 신경을 좀 쓰면서 어둠이 모이는 부분, 형태가 정확하게 떨어져야 될 부분에 붓끝을 잡아주고서 물질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붓끝의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붓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일단 색이 올라가는 부분에 붓끝을 잡아서 좀 이렇게 펴주시다가 워터브러쉬 펜을 좀 흔들듯이 뒤로 빼는 제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들이고요. 질감이나 그리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워터브러쉬 펜을 활용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진한 부분에서 힘을 좀 잡아준 후에 빠져나가는 쪽으로 그라데이션을 만들듯이 붓을 살짝 눕히고 흔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물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묻어나가면서 번지는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전체적인 색의 강약, 명암의 강약, 또는 묘사의 강약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펴주면서 바위에 물기가 좀 젖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붓을 좀 더 부드럽게 폈고요. 지금 이제 물 부분이죠. 보시면 빠르게 붓을 움직이면서 그라데이션을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일단은 물이 가지고 있는 색깔 정도까지는 올리지 않았고요. 약간 퍼지는 느낌으로 번지는 느낌만 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약간 드로잉 방식으로 좀 진행되는 그림이라서 완성도를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보통 한 제가 진행하는 뭐 그냥 해봐 데일리 드로잉 365 같은 경우 최근에는 한 20분 정도 내외에서 끝내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드로잉과 함께 오토브 레시피안으로 들어가는 처리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던 것 같습니다. 한 제 기억에 한 30분 정도 내외였던 것 같은데요. 디테일을 앞에서 조금씩 잡아주시면서 물의 표현은 부드럽게 진행을 하시고 한번 물질이 되고 나서는 그 물질이 된 부분은 다시 많이 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색이 많이 펴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물질하면서 거의 끝내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물질을 해도 색이 거의 올라가거나 번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계속해서 이제 드로잉이 된 부분을 다시 이렇게 문질러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밝은 부분을 그 문질렀던 붓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올리시고 하는 작업으로 조금 더 이제 조율을 해주시면 됩니다. 붓의 움직임이 옆으로 진행이 되면서 조금 독창적인 느낌들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그 모여있는 나뭇잎들 전묘처럼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지금 이제 물 부분 표현을 할 때 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되게 부드럽게 라인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일부러 옆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다시 펴주고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자, 폭포 부분의 표현인데요. 폭포의 물줄기 방향으로 붓을 쓰면서 밝게 펴주고 아주 연한 색으로 밝게 펴주는 기법을 쓰고 있죠. 배경에 있는 표현을 들어가면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나뭇잎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점을 찍는 방식을 좀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어떤 부분들에 좀 집중적으로 점을 찍으면서 위에 있는 그 숲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텐데 점 찍는 방식으로 전묘처럼 전반적인 나무의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묻히면서 점을 찍고 묻어있는 걸 가지고 또 점을 찍고 톤이 좀 연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찍혀져 있는 상황에서 또 물이 마르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인펜의 느낌을 번지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유지하고 빛의 표현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분위기 정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나무 부분은 좀 더 진하게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묻혀서 집중적으로 나무 부분에 들어가 있는 라인을 살려줍니다. 전체적으로 워터브러쉬 펜으로 물을 발라주는 작업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이제 느낌을 보시면서 조금 더 어둠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질감 표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에서 자연스러운 맛을 더하면서 조율을 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을 묻히는 전반적인 작업은 끝났지만 조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작은 부분들이지만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물을 묻혀가면서 펴주는 작업도 해주시고요. 물 표현이 조금 부족한 듯 돼 보여서 지금 이제 물 표현을 조금 더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바위 앞쪽에 있는 이제 바위 같은 경우는 질감에 조금 더 집중해서 표현이 들어가고 있고요. 중경 쪽에 있는 그 풍경에서 물과 그 나무, 바위 뭐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조금 부족해 보여서 더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물과 바위가 맞닿는 부분들의 자연스러운 맛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드럽게 펴주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적당히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다시 모나미 플러스 펜으로 포인트 부분만 한 번 더 어둠을 찍어줄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워터브러쉬 펜으로 올린 상태에서 포인트 부분의 뭐 톤이라든가 디테일한 묘사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욕심이 나신다면 펜으로 좀 더 정교하게 뭐 점묘처럼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질감 표현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펜의 터치감을 더 올리셔도 됩니다. 색감이 조금 더 진해질수록 근경에서 저희가 만들어줘야 될 명도 대비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대비적인 효과를 줘서 포인트를 강하게 하고 싶다면 워터브러쉬 펜으로 그 위에 또 한번 물질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펜으로 먼저 진하게 하신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한 번 더 손을 댈 수도 있고요. 오늘은 펜으로 마지막에 질감 표현을 조금 하는 부분만 연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바위와 물 부분 표현 같은 데서 지금 디테일을 잡고 있는 과정이고요. 색깔이 어쨌든 뭐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앞쪽 원경과 다르게 좀 더 강하게 보여줘야 되는 근경의 표현의 느낌을 잘 살릴 수가 있겠죠. 네.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표현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펜의 움직임이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점을 찍거나 약간씩 흘려주면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색깔이 조금 더 진하게 올라간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앞쪽 부분 조금씩 더 잡아주시고 바위의 질감으로 점도 찍어주시고
흔들어주는 어떤 방법도 활용을 하시고, 어두운 부분이 조금씩 더 형성이 되죠. 중경에 있는 부분도 한번 자연스럽게 손을 대시고요.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이 필요하면 색깔도 조금 더 깔아주실 수 있고요. 지금 펜이 지나간 이후에 아마 원경 부위와 좀 더 차별화된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좀 더 어두워지면서 명확해지는 느낌이죠. 계속 흔들어주면서 질감 표현해 주시고, 또 중경에 자리 잡고 있는 바위와 그 위에 나 있는 이파리들 또 좀 더 자연스럽게 묘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풍경 같은 경우는 근경과 중경 정도, 그리고 그것과 반대적으로 이제 원경의 어떤 느낌,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경에 있는 바위와 풀잎들의 묘사까지 좀 더 어둡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서 전체적으로 조율이 좀 들어갈 거고요. 색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 중간중간 조금씩 올려주시고요. 원경 같은 경우도 조금 정돈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만져주시되 절대 톤이 너무 강해지면 안 된다. 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살짝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경의 이제 폭포하고 그 낭떠러지 부분의 전반적인 톤 차이로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죠. 다시 근경에서 약간의 묘사를 좀 찍어주시고, 좀 더 진하게 흔들어 주시고. 색깔이 많이 진해졌죠? 이렇게 해서 그냥 해봐 데일리 드로잉 365 50번째 피서 대신 풍경 그리기, 계곡 그리기 영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샴박이었고요. 여름 휴가들 잘 보내시고 항상 그림으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